네, 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목표가와 투자 의견의 변화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롯데 쇼핑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유지 종목으로는 제일기획,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난 LS전선 아시아, 레오위즈와 코스맥스, 유한양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향 조정된 종목은 롯데케미칼, 현대위아, 스튜디오 드래곤과 페노션, CJ 대한통운입니다. 우선은 상향 조정된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롯데 쇼핑인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한 걸음씩 맹렬하게라는 제목이고요. 우선은 6년 만에 찾아온 당기 순이익에 대한 흑자 기회가 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든 것이 마트와 슈퍼 사업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커머스 경쟁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롯데가 갖고 있는 롯데온 역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배송이 사업을 중단을 해서 이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를 17%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롯데가 진행하고 있는 영화관 사업에서도 견조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 분야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백화점, 할인점, 영화관 여기는 좋지만 슈퍼와 하이마트, 홈쇼핑 쪽에서는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온 쪽이 좀 더 강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LS전선 아시아입니다. 대신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목표 주가 12,000원 유지입니다. 실적 발표가 났고 이것과 관련된 평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우선은 이런 실적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내수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는 수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도 고부가 전선 비중이 확대가 돼서 전체적인 제품 믹스가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또 LS전선 아시아의 미얀마 법인이 이미 수주를 했던 이 돈이 이제 이연되면서 매출에 잡혔고, 생산 효율화 그리고 전사 영업이익률이 3.7%를 내면서 이 회사의 외형과 수익성이 동시에 호조를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라는 관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트남에 대한 호재가 이어집니다. LS전선 아시아가 베트남에서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고, 미국 역시 이 통신 케이블 중심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매수 의견 유지, 2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내리막은 끝났지만 이라는 제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우선 2분기 실적도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화학 업황 자체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증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는 느려도 하반기에 반등할 부분을 좀 주목해 보자라는 내용인데요. 2분기 때는 중국의 봉쇄 그리고 유가 급등 이런 돌발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서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또 꾸준하게 현금 창출 능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재무 건전성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NH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강화된 협상력이 확인되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우선은 전방 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역성장을 보인다는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춰질 전망을 보여주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확장 기회를 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작 판매 가격이 오른 점을 호재로 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가격 협상력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나 아마존, 쿠팡 플레이 이런 곳에서의 신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장점이 있고, 이런 협상력이 오른다라는 것은 하반기 넷플릭스와의 계약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다음 페노션 보겠습니다. SK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그리고 만원에서 7천원으로 낮췄습니다. 어느덧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온 벌크선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2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EDI 지표, 이 벌크선 지표가 되겠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좋다가 최근에 약간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진하게 보고 있는데 원인을 글로벌 경기 침체 쪽에서 찾고 있고 해운 쪽의 수요를 크게 낮추는 악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내오면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